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스마트 농업 1세대로 불리는 흥량영농조합의 김종률 대표 모시고 신기술 접목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흥량영농조합의 김종률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요즘 농사재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흥에 위치를 하고 계시죠? 네네. 예, 흥량영농조합이 유리온실 시설로 굉장히 유명하던데요. 네. 유리온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재배하는 장목, 또 수확량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거의 한 6헥타 정도 되고 토마토 예. 파프리카를 약 반반, 한 3헥타 정도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 생산량은 파프리카가 한 800톤, 토마토가 한 1,3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300톤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매출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매출 규모는 한 28억에서 한 35억 정도로 왔다 갔다 28억에 합니다. 30억. 예. 그게 이제 시세에 따라서 예.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 시설 규모를 좀 늘렸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3헥타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 그럼 현재 6헥타르인데 한 예. 50% 정도 확장을 예. 하는 거네요. 지금 토마토 파프리카를 이제 주 작목으로 하시는데 출하는 어디로 주로 하시는가요? 대일 수출 위주 파프리카 농업을 하고요. 예. 토마토는 농협 하나로마트로 거의 전량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출을 하는데 특별한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뭐 큰 문제는 없고 일본 바이어 측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큰 문제 없이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예. 아까 파프리카 생산은 이제 전액 일본으로 수출하신다고 했는데 그 수출하는 과정에서 뭐 수출 보험이라든지 또는 수출 시장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은 혹시 있는가요?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유통공사에서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 농민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 수출업체인 저희들은 농협모임을 통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정적으로 아, 꾸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래는 그 농산물 가공 수출을 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계기로 그 첨단 원예 농업 유리온실을 하게 됐는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도 좀 하고 이 80년대 초반에 농수산물 가공 수출을 하던 중 그 당시 농촌을 가보니까 기계화 초기가 돼서 많은 농기계 자동화 시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농업도 기계화가 되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 보고 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농장을 확장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터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경지정리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성도 올라가고 경비도 절감되고 예.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한 몇 년간 벼농사, 아, 노지채소 위주로 하다가 예. 환경과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 시설 채소를 생각하던 중 유리온실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 제소는 어떻게 처음부터 유리온실을 시작하셨는가요?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먼저 시작을 하셨던가요? 그 당시 6월 협상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86년 결국 외국 농산물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시설이 돼야 되지 않냐 싶어서 예. 첨단 유리온실 시설을 계획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특별히 고흥이 시설원에 또는 유리온실에 적합한 지역인가요? 고흥의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입니다. 예.
겨울철에는 내륙지방보다 한 2도씩 높고 예. 여름철에는 시원합니다. 한 2도씩 정도 낮고 예. 전국 최대 규모 일조량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 그러고 그렇군요. 예. 우리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토지값이 저렴합니다. 아주 땅값이 싸기 때문에 예. 초기 투자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곳이 공입니다. 지금 그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그 간척지라고 네네. 들었는데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이 간척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선입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그 간척지에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려나 뭐 말리거나 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제가 간척지에다 유리온실을 진다라니까 네. 우선 나 가까운 분들이 전체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집에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예. 그 간척지 더군다나 염전인데 예. 농사가 되겠냐 그 무리한 일을 한 것 아니냐 뭘 잘못 생각한다 예. 그래 충고 아닌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다 기우였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 염전이었는데도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 양액지의 그 특성상 토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유리온실이 하나의 그렇군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온실을 이제 노하우를 배우려고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낌없이 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얘기, 어떤 기술들을 주로 전수를 해 주시는가요? 시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유리온실 초창기에는 단지 유리온실이 주위에서 없기 때문에 구경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 보는 거에 만족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 대부분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청년농이랄지 창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 온실 시공 과정이랄지 시설 문제 또는 운영의 노하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 사실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습니까? 예. 각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전기 전문가도 있고 제어 전문가, 건축 전문가, 농업 관련 기관 단체에 근무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나도 최대한 데 가르쳐주다 보면 그분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저한테 모든 노하우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로 기술이 서로 융합이 되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더 기술이 더 꽃피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하는 거죠. 예,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예. 그 국내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는 중국이나 몽골 등지에서도 뭐 벤치마킹 또 기술 전수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농민의 수준은 저희들은 그렇게 못 느끼지만 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국내 컨설턴트 중에서는 우즈벡이랄지 러시아, 심지어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까지 가서 컨설팅에 종사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군요. 스마트팜 기술 전수를 하기 위해서 예. 각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도 지도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랄지 러시아에서 투자를 해주라고 찾아온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나라 그 소비 시장이랄지 그 나라 그 노동 환경이랄지 인력 시장을 볼 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예.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이렇게 뭐 유리온실이 성공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우리가 UR 이후에 유리온실 사업이 굉장히 많았고요. 많은 유리온실 사업들이 실패로 끝이 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정부가 6월 합상을 하면서 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유리온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리온실 초창기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예물단지 중에 하나가 유리온실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온실 자체의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유리온실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문제인데 그렇군요. 그 많은 농민들할지 많은 전문가가 그거에 양성되어가지고 지금은 유리온실이 우리나라 수출 농업부 천병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효자 산업 중에 하나가 유리온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노력과 또 노하우를 인정받아서 그 2016년에는 이제 농식품부로부터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 전문 스마트팜 사업은 말 그대로 수출 농가에게 더 많은 수출을 하도록 예. 정부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 고흥군에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지원을 주로 하는 사업인가요? 최첨단 온실을 짓기 위한 사업이고 말 그대로 수출을 하기 위한 모든 이 기계 또는 시설, 장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아, 기계, 시설, 장비 같은 네네. 것들요. 예. 그 지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뭐 보조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원합니다. 그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출 전문 스마트팜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것에 넘어서 혹시 그 스마트팜 기술 자체의 수출 가능성 이런 것은 없을까요? 이 자체 수출은 우리 농민의 능력으로 상당히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 일본 농가에서 몇 번 견학을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술 지도를 해주라 해서 뭐 제 능력이 한계 밖이라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다음에 기회가 나면 그쪽에 가서 지원을 해줄란다. 내가 아는 한 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해볼란다. 그러고 서로 상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그 고흥군에서 스마트팜 핵심밸리 사업을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그 지원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지금 주로 하게 되는지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오해하신 분들은 가장 첫째, 과잉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단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연구소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한 위치한 동기가 제가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기술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다고 저희들이 뭐 연구소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연구소 개념의 교육, 실증, 단지를 만든 것이 혁신밸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사업 하나가 뭐냐면 청년농을 육성하여 청년농으로 하여금 창농, 즉 온실을 시설한 뒤 농업을 생산할 수 있는 뭐 시설한다니 그런 것이 하나 목적이고 창지, 그분들이 농장 관리인이랄지 농업 분야의 관리자로서 양성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후배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농업인으로서 이 혁신밸리 사업에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요? 혁신밸리는 말 그대로 집적화된 사업입니다. 산학연이 합동하여 농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연구 중심의 단지를 육성하여 청년농을 유치하고 기업체를 유치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신속히 전해주고 청년농을 양성하여 그 청년농으로 하여금 창농, 창직을 하도록 해주고 기업체를 유치하여 수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생산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고흥군의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우리 김종률 대표님 또는 흥양 영농법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희들은 단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농민과 행정당국 중간에서 전달해주고 또 농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주고 또 그 행정당국에서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 농민들이 현장을 몰랐던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적했던 경험과 노하우,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이런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농식품부 농정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점수를 매기기 전보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현장이 자꾸 도외시 되지 않냐. 학계는 학계대로, 연구회는 연구회대로, 관은 관대로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을 해가지고 예. 현장에서 이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되고 연구도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혁신밸리를 유치하게 하는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농림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움직임을 한다라면 농업이 좀 더 발전되지 않냐 생각하며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최일선 공무원, 군청,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목소리라도 좀 더 경청을 하면 신속하고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느낀 것이 일선 행정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을 하고 예. 자꾸 규제 틀을 만들다 보면 규제에 갇혀가지고 일을 그리 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히려 그 덫에 규제를 만든 사람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한다면 예.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며 예. 일선 행정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 우문에 대한 현답을 주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그 선정이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팜 요새 갑자기 스마트팜 하는데 사실 저희 온실 경우 같은 경우는 1, 2세대 스마트팜은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제어랄지 환경 제어가 그 주목표인데 앞으로 저희 또 주변 농가들의 목표는 3, 4세대 스마트팜 즉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그렇군요. 새로운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유통을 아우르는 그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모든 농수산 분야까지 아우르는 스마트팜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랄지 농수축산어민들이 도움이 되는 스마트팜을 만들어보자. 심지어 수산까지 아우르는 스마트팜을 해보자. 그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신나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리온실에서 이제 작물 재배로 성공을 거두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간척지에 이제 온실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집안이 침하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때 뭐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2헥타 규모 기초가 전부 끝나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열흘 정도 쉬었다가 저희들이 이제 골조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요. 정밀 집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침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진단을 받으니까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집안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일 공법을 해가지고 공사를 끝냈습니다만은 그 당시 연약 집안이고 재시공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일단 전부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오히려 용기가 나고 홀가분하면서도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끝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더군다나 농협, 군청, 농어촌공사 등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원활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단 기간은 1년 계획했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뭐 집안 침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아주 확실하게 잘 마무리를 했겠네요. 그 집안이 침하되고 할 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기술 뭐 등등 어떤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건축 공전에는 강관을 쓰는 경우나 나무 파일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파일을 하면 무조건 PHC 파일,
즉 콘크리트 파일을 쓰는 예.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 PHC 파일은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아, 그래서 농업용 시설에 특히 온실에 적용하기는 무리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예, 대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 거북선 연구소랄지 예. 또는 군청 토목, 예. 농어촌 공사 등의 수십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 네덜란드 사례가 보통 나무 파일을 씁니다. 아, 예. 그런데 그 당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무 파일을 구하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대체 방법으로 강관을 쓰자. 예. 강관을 쓰자. 그래가지고 강관을 쓰게 되는데 강관은 필연적으로 부식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거북선 연구소에서 임진할 때 그 침몰된 거북선이랄지 예. 무기류를 수거하면서 철제가 부식이 되는데 얼마 정도 걸린가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있다. 그래서 거북선 연구소 예. 자문을 구한 결과 강관을 쓰더라도 한 30년 정도는 무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연구 자문을 해서 관관을 쓰게 됐습니다. 예. 이제 관관을 쓰다 보니까 비용은 절감되지만 파일을 박는데 거의 한 2달이 걸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군청에 계신 분들이랄지 예. 또 농어촌 공사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예. 특히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집안 침해가 됐다 보니까 상당히 시용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농협에서 예.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아, 추가 자금까지 지원해가지고 예. 무리 없이 파일을 공사를 끝내고 예. 온실이 1년 예정했던 것이 2년 걸려가지고 결국 끝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예.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일을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우리나라 건축 공단에는 나무 파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또 우리가 이제 온실 설계다 보면 그것이 항상 구조 계산이랄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딪히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예. 건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예. 나무 파일은 지금은 자재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 자재도 있고 국산 자재도 비용은 많이 훨씬 싼가요? 예, 비용이 훨씬 쌉니다. 내후년에 30년이니까 그럼 30년 후에는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유리온실의 구조 연령 보통 2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온실의 상태를 보면 앞으로도 20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파일이 문제가 있어도 온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예, 예. 오히려 그 당시에 파일을 쓴 것이 전화 이복이 돼가지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다행한 일이 없다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추억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그때 처음부터 다시 이런 걸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그 실패를 이겨내셨던가요? 저는 살아오면서 좌절되거나 어려움에 다쳤을 때는 더 용기가 생깁니다. 아,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예. 극복해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겨서 예. 이 사업을 끝낼 때 전혀 뭐 내가 좌절되거나 또는 뭐 의욕을 잃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히려 이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예. 더 성공적인 온실 집단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 기회가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예. 그 의지와 용기가 아마 미천이 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시면 도전 정신이 매우 강한 타고난 농사꾼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한 농업의 길이어서 그런지 그 선진 농업 또는 기술 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그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 그것도 우리 대표님께서 최초로 생각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뭐 제가 최초라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2007년도에 제2농장을 신축하면서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간척지 때문에 항상 물 문제가 봉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네덜란드는 지금 현재 거의 전 농가가 빗물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습니까? 제가 예.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빗물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예. 2007년도에 이 농장을 신축할 때 빗물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 깊이 한 4m, 예. 가로 세로 20m, 한 50m 정도 해서 빗물 저수조를
신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빗물을 거의 한 60% 정도는 빗물을 쓰고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한 40% 예. 지하수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빗물을 많은 농가가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특히 내륙 지방이라도 지하수가 풍부하지만 양액재배 부적절한 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탄산이 많다든지 나트륨이 많다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빗물을 앞으로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많이 도입돼야 되고 빗물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빗물을 바로 쓴 게 아니라 예. 우선 여과를 합니다. 1차 여과를 해가지고 예. 여과 과정인 물을 UV 살균을 해가지고 예. 그 물을 양액재배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향 우리 공망 간척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 지금도 농가들이 많이 저한테 견학을 옵니다. 그러면 빗물 사용에 대한 노하우랄지 시설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초기 투자비가 좀씩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돼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빗물 사용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중 골고루 좀 온다면 좀 더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그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예. 빗물을 60% 사용하시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 비용으로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뭐 지하수하고 대비를 해서 비용은 큰 문제 차이는 없습니다. 괜찮군요. 그 투자비는 어느 정도가 드는 거 혹시 뭐 정부 쪽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이제 지원은 안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5천 톤 정도 하면 한 3억 정도 그런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 톤 정도면은 지금 6헥타르의 60%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네요. 아니 추가로 5천 톤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증설을 해가지고 지금 만 톤, 최초에 5천 톤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만 톤을 그렇죠. 만 톤이 됐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한 60% 정도 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기 그 간척지의 침하 문제 그리고 이제 물 부족 문제 뭐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첨단 유리 온실 농장으로 이제 튼튼하게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초창기에 원실을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국내가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제어 전문가랄지 재배 전문가 또는 네덜란드 컨설턴트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1981년도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이 받은 결과 생산성이 한 50%가 증수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비싼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컨설팅 비용이 제일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 분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1년에 1,700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어요. 좋은 게 한 6천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 생산이랄지 기술 습득에 비하면 아주 싼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컨설팅 계속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소개를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갔어요. 네덜란드 가서 뭐 양액 재배랄지 빗물 사용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 들었고 또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저보다 더 앞서서 네덜란드 견학도 가고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농민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오픈해가지고 저한테 지도를 해주고 모든 정보를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그 농민들, 그 컨설턴트가 아니었으면 과연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저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내 자신이 오픈 마인드가 돼야지 상대방의 마음도 열린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돕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주변에 먼저
길을 가신 농민들 그리고 예.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이 제일 중요했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 여러 이제 그 후배 농업인들 또는 동료 농업인들이 이제 자문과 어떤 노하우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농업인이 있었던가요? 한 7, 8년 전입니다. 유리온실을 하겠다고 찾아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개인적으로는 존경이 가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농업을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에 접근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농업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한 게 아닙니다. 예. 지역 주민들과 아울러서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지 당신도 성공하고 예. 지역 주민들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런 충고를 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 충고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를 봤는데 예. 우리 농업인의 자세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틀렸더라도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 이야기를 현장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면 나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갖춰라. 예. 남을 이해해라. 예. 오픈 마인드가 첫째다. 예. 그런 이야기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는 이제 농업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농업 쪽으로 시설 농업 쪽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그 전환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신가요? 제가 제조업을 하다가 농업을 하니까 예. 아주 편했습니다. 다른 제조업 분야도 우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예. 자연은 솔직합니다. 예. 우선 거짓이 없고 내 노래가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건 농업이었습니다. 예. 1980년 초만 해도 지금같이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고 예. 생산만 많이 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예.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 농업에 투자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그겁니다. 우선 농업이야말로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도 그것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 중 하나는 남보다 단 1분이라도 앞선 마음, 남보다 앞선 투자, 남이 생각 못한 연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고 예. 일단 투자를 결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성공을 떠나서 실패할 확률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자면 배추 한 폭이 무 한 뿌리를 심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우리가 농업을 해야지 예. 이걸 성공한다. 그런 무지갯빛 환상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실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 항상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투자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하에 많은 연구를 첫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선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사람으로 조언을 받다 보면 나는 성공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너무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실패에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공을 생각을 해야지 성공만 생각하는 그런 농업인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농업을 혹시 자식에도 물려주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물려준다고 생각하기 전에 물려받을 사람이 첫째입니다. 예, 그렇죠. 물려받을 예, 사람이 원한다면 물려주는 거이고 예, 원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예. 제가 거듭 우문현답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 스마트 농업에 큰 기대를 걸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농업계 일각에서는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먼저 길을 걸어보신 개척자로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예.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면 우리 농민들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청년농과 기업을 육성한 사업이며 앞으로 농업은 스마트 팩토리 개념의 스마트팜이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1980년대 우리 농가 인구가 1,440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250만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다 그러면 결국 스마트팜이 대세야 되지 않냐. 예. 새로운 대안이 되겠고 예. 또 하나는 스마트팜은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 절대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 위주 농정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생산비 절감 또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목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IT 강국인 우리나라 기술력 정도면 충분히 스마트팜이 조기에 궤도에 올 걸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예. 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때만이 스마트팜이 성공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의 어떤 지원 방향이나 지원 조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많은 농민들이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대목은 예. 과잉 생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예.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잉 생산에 대비한 농민들 소득을 향상시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울러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농민들도 스마트팜은 생산비 절감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이제 계획하고 꿈꾸는 후배 농업인들에게 충고랄까요?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접근하다 보면 젊은 청년 농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 그분들이 거의 전부가 성공 사례만 듣고 온 분들이에요. 아, 예. 그런데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예. 어떻게 실패했는가 예. 또는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가 어째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되겠고 예. 그 창농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 농가랄지 외국에 가서 예. 한 몇 년에 걸쳐 실습도 하고 직접 농업 현장에 체험도 해보고 나서 예. 창농을 해야지 지금같이 농산물 가격이 보장 안 된 시대에 창농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농업을 시작하신 것이 1980년대 이제 유알 전후로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농업과 지금 우리 스마트 농업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농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980년대 제가 농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오직 생산만 많이 하면 무조건 성공한 농민이 될 수 예. 있고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때는 고도 성장의 시기 때문에 시장도 계속 팽창이 됐었고 예. 소비자도 많은 욕구가 있어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예. 지금은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고 경제 성장은 정체된 상태다 보니까 예. 소비도 위축이 되고 외국 농산물 범람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보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오늘날 농업인들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새로 농업에 투신하는 후계 농민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나 우리 지역 주민들 또는 행정당국에서도 후계 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예. 즉 그분들이 자립을 하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1, 2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컨설팅이랄지 예. 자금 지원이랄지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에 걸쳐 단기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장기적인 지원으로 접근해야 되고 오늘날의 농촌 문제를 증산이랄지 농업 소득에 의존하지 말고 예. 저소득 농민은 복지 문제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성장 가능한 농민들은 농업 소득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은 농정이 펼쳐져야지 농업 농촌이 안정화되고 우리 농업이 미래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농업을 육성을 해서 미래 농업을 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고령농에 대해서는 복지 농업의 네네.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간척지 유리 온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스마트팜의 선구자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꿈과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청농용이 성공하고 농업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농기자재를 외국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 원예 자체를 떠나서 노지채소, 과수, 축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농어촌은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농정 구조 또 하나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관심을 더 갖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학계에 계신 분들은 농업 현장의 몫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관심 있게 청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연구 중에는 연구를 위한 연구는 많이 있는데 상업화된 온실 현지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농업 생산성 향상 물론이고 농가 소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으로서는 당부하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이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농업이 어려움이 해결된 건 아니다고 생각하며 농민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연구하는 그런 농민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냐. 현장 이주 농정, 현장 이주 농업 연구, 현장 이주 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 농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우리 대표님 같은 선구자 또 스마트팜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스마트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일 텐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기존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 농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제도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